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평생 함께 살 줄 알았던 남편과 1년 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갈라서게 된 이유는 남편 놈이 저에게 저지른 파렴치한 만행 때문이었어요. 암에 걸려 아픈 저희 엄마에게 숨겨둔 재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자 남편 놈이 저희 엄마가 죽기만을 기다렸던 거죠. 그도 모자라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 남편은 보란듯이 바람 피우고 있던 상간녀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도 제가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지 알고 상간녀를 제 앞에서 뻔뻔하게 소개까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엄마의 장례식장은 아사리판이 되었고 남편 놈을 그 자리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 어처구니 없던 사연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려 해요. 남편이 처음부터 나빴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오직 저만 아는 순정파의 아주 좋은 사람이었죠. 남편과 만나게 된 것은 아는 언니의 생일 모임에서였어요. 아는 언니의 생일에 초대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남편이 있었던 거죠.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저를 처음 보고 반했는지 언니에게 부탁을 해 소개팅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실 저는 연애나 결혼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는 미용 일도 재미있었고 또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홀로 저를 키워 오셨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제가 엄마를 돌봐야 한다는 마음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저를 자신의 생일에 초대해 줬던 아는 언니가 저희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팅을 해볼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언니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다며 자기 얼굴을 봐서 딱 한 번만 만나보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부탁도 있고 저도 소개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건가 싶어 호기심에 남편과 만나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제가 아직 이성에 관심이 없어서인지 남편을 만나도 아무런 특별한 감정도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애프터 신청에도 정중히 거절을 하게 되었죠. 그러자 남편이 저에게 처음 보고 반하게 되었다면서 사귀는 게 싫으면 친구로라도 지내면 안 되겠느냐며 저를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었어요. 그때는 어린 마음에 친구라면 딱히 부담스럽지 않다는 생각에 남편의 부탁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하는 걸 도와주러 저희 미용실로 제 퇴근 시간에 맞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안 되겠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 이래도 마음 안 바뀐다니까요. 우리 친구 하기로 한 거 벌써 잊었어요? 그럼요. 저희 친구 하기로 했잖아요.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친구니까 이렇게 와서 가게 문 닫는 거 도와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저 말리지 마세요. 그렇게 매일 남편의 얼굴을 자꾸 보다 보니 저도 어느새 정이 들게 되었고 조금씩 저도 남편에게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한결같이 바라보는 남편의 모습과 저를 위해 애써주는 모습에 반해서 4년의 연애 끝에 저는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도 제가 저희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인지 저와 결혼 전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저희 엄마를 자신의 친엄마라 생각하고 잘 모시겠다고요. 그래서 전 남편을 믿고 마음 편히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 결혼 후 미용실을 접게 되었습니다. 제 일을 좋아했지만 오랫동안 미용 일을 해서인지
어깨가 많이 고장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낫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휴식이 필요했던 차였고 남편도 그걸 원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얼마 후 저는 자연스레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전업주부가 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자신의 약속대로 처음에는 저희 친정엄마에게 정말 잘해 주었습니다. 저희 친정도 자주 찾아가고 엄마가 혼자 살면서 불편한 것은 없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저보다 더 챙겼죠. 고마운 마음에 저도 자동으로 시어머니에게 더 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가 정말로 좋으신 분이셨거든요. 저를 정말로 당신 딸처럼 생각하시면서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시댁에 놀러가 물 한 번 묻힌 적이 없었고 매번 저한테 먹고 싶은 것은 없는지 물으면서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남편이 아닌 저를 위해 음식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커갈수록 시어머니도 나이가 드시니 시어머니 건강에도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가 저희 남편을 늦게 낳아서 저희 엄마보다 10살 정도 연세가 많으셨는데 그래서인지 무릎도 조금씩 안 좋으시고 혈압도 있으신 편이라 아픈 곳이 늘어나서 남편과 상의해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했던 겁니다. 저희 엄마도 지금은 건강하고 자식한테 폐 끼치기 싫다고 해서 따로 살고 계시지만 남편과 상의해 저희 엄마도 나이가 드시면 저희가 모시고 살기로 결정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누가 보면 미쳤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를 모시는데 특별한 부담감 같은 건 없었습니다.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죠.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도 같이 살게 되면서 늘 저에게 고마워하셨고요. 그때가 시어머니가 발을 헛디디셔서 다리를 다치면서 거동을 잘 못하게 되었을 때인데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 옆에 붙어서 간호를 해드렸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게 고마우셨던지 제 손을 꼭 잡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연아야, 정말 고맙다.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내가 무슨 복이 많아 너처럼 착한 며느리를 만나서 이렇게 호강하며 사는 줄 모르겠다. 어머니 호강은요.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인걸요. 어머니,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 곁에 있어주세요. 우리 며느리는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할까. 고맙다, 고마워. 그때까지는 저희 결혼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 놈이 저에게 큰 배신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저희가 결혼을 하고 시간이 흐르니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니 저희 딸아이가 초등학교 12살 정도 되었을 무렵에는 아주 딴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죠. 저희 친정은 진작 찬밥 신세가 된 지 오래였고 저에게까지 함부로 하며 무시하기 시작했죠. 남편 놈이 저를 얼마나 싫어했던지 나중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졌으니까요. 어느 날인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남편 놈이 악몽을 꾸는지 식은땀까지 흘리며 잠꼬대를 했던 거예요. 괴물이다. 이 마귀알몸 당장 저리 꺼지지 못하겠어. 안 돼. 가까이 오지 마. 안 돼. 여보, 왜 그래? 괜찮아? 무슨 안 좋은 꿈이라도 꾼 거야? 마귀알몸이다. 내가 아직 잠에서 덜 깬 건가? 저리 꺼져 이 마귀알몸아. 안 그랬다간 내가 혼내주겠어. 뭐야? 당신 지금 꿈에서 나왔다는 그 마귀알몸이 나였던 거야? 지금 내가 네 꿈에 나왔다고 괴물이라고 소리까지 지르면서 악몽을 꿨던 거냐고? 지금 네 말은 내가 괴물의 마귀알몸이라는 소리야? 지금 이거는
꿈이 아닌가 보네. 현실인가 봐. 에이, 당신은 왜 꿈에서까지 나와서 사람을 괴롭히고 그래? 사람 기분 잡치게. 이미 평소에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지겨우니까 내 꿈에는 나오지 좀 마. 짜증나니까. 정말 지옥 같은 악몽이었어. 그렇게 말하며 남편이 다시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꿈에서 나온 자기 아내를 보고 괴물의 마개 할멈이라고 하지를 않나. 너무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베고 있던 베개를 들어 남편 놈을 두들겨 패고 말았죠. 이 인간아, 너 다시 말해봐. 뭐? 지옥 같은 악몽? 너는 너 뒷바라지하면서 고생한 마누라가 꿈에 나왔는데 그 난리를 피웠던 거냐? 네 눈에는 내가 괴물의 마귀 할멈으로 보이냐고. 너 이 마귀 할멈한테 혼 좀 나봐라. 내가 오늘 밤을 정말로 악몽으로 만들어주마. 아이, 이 사람이 왜 이래? 아파.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프니까 그만 때려. 내가 잘못했다고. 남편의 낌새가 이상하긴 했지만 저는 더는 남편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생겨버렸으니까요. 저희 엄마가 암에 걸렸던 거예요. 시어머니와 함께 저희 친정엄마 것도 가져다 주자면서 집에서 겉절이를 담그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엄마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으니 엄마가 아닌 엄마 친구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엄마랑 밥을 먹고 있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와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라 시어머니랑 같이 병원에 달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믿기 힘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저희 엄마가 췌장암 3기로 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던 겁니다. 그때 얼마나 충격적이던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그래서 엄마가 살아계실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에 엄마가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으며 호스피스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제가 간병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시어머니 도움이 가장 컸어요. 제가 저희 엄마 간병을 하는 동안 시어머니께서 집안 살림이랑 딸아이를 돌봐주시겠다고 먼저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고마워할 필요 없다면서 제가 당신에게 잘했기에 당신도 그만큼 해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만큼 좋은 시어머니를 만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꼭 은혜를 갚으며 앞으로도 잘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다르게 저희 엄마가 아프다는 말에 남편의 반응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췌장암 3기라고 치료는 해보겠지만 얼마 살지 못하실 것 같다는 이야기에도 남편은 같이 슬퍼하기는커녕 시큰둥한 반응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 남편놈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된 것은 다른 이유에서였어요. 제가 아픈 엄마를 간병하러 가겠다고 하자 남편놈이 반대를 하고 나섰던 거였죠. 뭐야? 당신 그러면 병원에 장모님 간병을 하러 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내 밥은 누가 차려주는데? 그리고 우리 지수 등하교는 누가 시켜주냐고? 밥은 당분간 어머니가 나 대신 해주기로 했고 지수도 어머니가 돌봐주시기로 했어. 그러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런데 당신 정말 너무한다. 지금 우리 엄마 시한부 선고받고 얼마 못 살게 생겼는데 지금 밥 타령이 나와? 우리 엄마 걱정은 전혀 안 되는 거냐고. 장모님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난 내 밥이 더 중요하다고. 나 우리 엄마가 해준 음식 입맛에 안 맞아서 싫어하는 거 몰라서 그래? 내 입맛에는 당신이 해준 밥이 딱이라고. 그리고 어차피 갈 사람을 뭐하러 챙기게. 그럴 시간에 당신한테 돈 벌어다 주는 나를 챙기라고.
어차피 갈 사람?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무리 우리 엄마가 네 엄마가 아니라고 해도 그렇지. 너 밥 때문에 지금 우리 엄마가 죽든 말든 간병도 하지 말고 집에서 있으라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너 나한테 결혼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 내가 혼자 있을 우리 엄마 걱정하니까 네가 우리 엄마 친엄마처럼 잘 모신다고 했지? 너는 지금 하는 행동이 우리 엄마를 친엄마처럼 모시면서 잘해드리는 거로 보이냐? 너 같은 놈 말을 믿고 결혼한 내 인생이 불쌍하다. 아, 그놈의 잔소리는 더 듣고 싶지도 않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마. 만약 내 말 어기고 장모님 간병하러 가기만 해봐. 그때는 내가 정말로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나는 우리 엄마 간병하러 꼭 갈 거고 너나 지금 일 후회하지 마. 내가 너 절대로 용서 안 할 테니까. 어디 두고 보라고. 남편 놈의 행동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놈은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당장은 남편 놈과 이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아픈 상황에서 남편 놈과의 이혼을 신경 쓰다가 정작 저희 엄마에게 신경을 못 쓰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엄마를 최선을 다해 병간호를 해드린 다음에 남편 놈과 이혼을 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다는 제 결심에 못을 박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남편 놈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어처구니 없는 사람과 말이에요. 어느 날인가 제가 아이 얼굴도 보고 병원에서 생활하면서 모아뒀던 빨래도 좀 할 겸 해서 집에 가게 되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난리가 났던 거예요. 저희 남편을 유튜브에서 봤다면서 어떤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무슨 간땡이가 부어 바람 피우는 걸 유튜브에 올리겠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친구가 저에게 동영상을 보라며 영상 하나를 보내줬는데 저는 그 영상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남편이 평소 구독자 200명도 안 되는 어떤 나이 많은 여자가 운영하는 먹방 유튜브를 자주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 유튜버가 남자친구와 해외로 여행을 가서 먹방 유튜브를 찍으러 왔다면서 보여주는데 거기서 남자친구라며 잠깐 얼굴이 비쳤던 사람이 바로 저희 남편이었던 겁니다. 회사 일로 외국으로 출장을 간다고 하더니 저에게 속이고 해외로 상간녀와 바람을 피우러 갔던 것이죠. 여러분, 저 지금 남친이랑 해외로 먹방 투어 왔습니다. 일단 이곳 5성급 호텔에 묵으면서 이곳 현지 음식이나 볼거리에 대해 소개를 차차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 호텔도 이번 여행도 우리 오빠가 저 좋다고 다 오빠 돈으로 준비해줘서 온 거예요. 역시 대기업 다니는 능력 있는 우리 오빠 최고! 자기야, 내 얼굴 안 나오는 거 맞지? 나 유튜브에 얼굴 나오는 거 싫으니까 공개 안 되게 조심해줘. 정말로 유튜브에 내 얼굴 나오면 안 된다고. 아이 참 알겠어. 오빠는 뭘 그런 걸 걱정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마. 그런데 상간녀가 올린 동영상 조회수는 15회에 불과했습니다. 거기다가 달린 댓글도 아주 말도 아니었어요. 상간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구독자 꼬셔서 이용해 먹었다느니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느니 하는 악플들도 있었죠. 물론 상간녀가 재빨리 지운 것인지 그 악플들이 몇 분도 안 돼 금방 사라지긴 했지만요. 게다가 상간녀 유튜브에 달린 댓글을 보니 상간녀가 한번 이혼했다가 돌아온 돌싱인 것 같더라고요. 상간녀의 전 남편을 알고 있다는 사람이 단 댓글이 있었는데 상간녀는 전 남편이랑 살면서 아이들도 돌보지 않고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꿈이라면서 온갖 사치에 본인 꾸미는 거랑 가꾸는 것에 돈을 엄청 들이다가 이혼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먹방 유튜브를 시작한 것 같고요. 그렇게 여러 구독자를 꼬셔서 뜯어먹고 끝내다가 저희 남편을 만나서 다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 같았죠.
남편 놈도 그 댓글을 보며 상간녀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았을 텐데 콩깍지가 씌었던 것인지 저 몰래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울면서 핸드폰을 들고 유튜브를 보고 있자 시어머니가 놀라서 제 곁으로 오셨고 시어머니도 남편과 상간녀가 나오는 동영상을 보고 말았죠. 시어머니도 충격에 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당신이 자식을 잘못 키운 것 같다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제가 불쌍해서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가 모르고 있었던 저와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아파서 제가 간병하러 가겠다는 말에 어차피 갈 사람 뭐하러 챙기느냐며 남편이 못 가게 했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더는 남편과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저희 엄마 잘 보내드리고 나면 아무래도 남편과는 헤어져야 할 것 같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남편과 이혼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시어머니가 직접 나서 이혼을 시키려고 했다면서요. 자기 자식이지만 남편 같은 인간이랑 살면 제 인생이 없다면서 저처럼 착한 사람을 데리고 살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니께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울어버렸고 시어머니는 남편을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면서 울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남편 놈이 저 몰래 바람을 피웠던 것이 양심에 찔린 것인지 어느 날 생전 와보지 않던 저희 엄마 문병을 온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놓고는 정말 병문안 온 지 20분도 안 돼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남편 놈이 실수로 핸드폰을 엄마 병실에 놓고 가서 다시 가지러 오게 되었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하고 말았어요. 남편 놈이 가고 나서 저희 엄마가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엄청난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었거든요. 엄마가 그동안 저에게 말씀하지 못했던 숨겨둔 재산이 있던 거예요. 연아야, 저기 그동안 엄마가 너한테 말하지 못한 사실이 있어. 그런데 이젠 더 늦기 전에 너한테 알려주고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엄마가 나한테 말하지 못한 사실이라니? 그게 뭔데? 그러니까 엄마가 너한테 말하지 않은 숨겨둔 재산이 좀 있다. 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말하지 않은 숨겨둔 재산이라니? 엄마한테 그런 재산이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친구가 돈이 급하다면서 나한테 몇 년 전에 싸게 줄 테니까 자기 땅을 좀 사달라고 하지 뭐야. 그래서 그때 땅이 워낙 싸기도 했고 친구 사정이 워낙 딱해서 도와주는 셈 치고 샀던 건데 얼마 전에 그쪽에 아파트 재개발이 들어간다고 하지 뭐냐. 그래서 지금 땅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아무한테 말하지 않고 너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급할 때 쓰도록 해. 엄마가 떠나면서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정말 미안하다. 저는 그때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았죠. 지금 그깟 엄마 숨겨둔 땅이 대수냐고. 그런 것보다 엄마가 오래 제 곁에 있어주는 게 더 중요하니까 제발 조금만 더 곁에 있어달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남편 놈이 병실 문 앞에서 엄마랑 제가 하는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던 것인지 벌컥 열고 들어와서는 화색이 돌아선 말하는 것이었죠. 장모님, 그게 정말이세요? 장모님한테 그런 비싼 땅이 있었어요? 이게 웬 행제래? 여보, 우린 이제 부자다, 그치? 김서방, 자네 갔던 거 아니었나? 어떻게 다시 돌아온 거야? 아, 제가 핸드폰을 깜빡 놓고 가서요. 그런데 그런 덕분에 좋은 소식도 듣게 되었네요. 장모님 땅 집사람이랑 감사히 잘 받을게요.
저는 아직 엄마한테 그 땅을 받겠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땅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는 남편놈이 꼭 저희 엄마가 자기한테 그 땅을 주는 것처럼 잘 받겠다고 인사까지 했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숨겨두고 계셨던 땅을 주겠다는 말에 남편놈이 신나하는 모습이 제 눈에는 더욱 안 이꼽게 보였죠. 그것도 지금 저희 엄마가 떠나고 남길 유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남편놈에게 그렇게 웃으면서 좋아할 일이냐고 따지고 싶었어요. 게다가 엄마도 남편이 다시 병실에 들어온 모습에 아차 싶은 얼굴이었거든요. 엄마는 저희 남편 몰래 저에게 땅을 물려주고 싶었던 건데 저희 남편이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저희 엄마를 대하는 남편의 행동에 엄마도 저희 남편이 변했다는 사실을 눈치챈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놈의 만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간병인 이모님에게 맡겨놓고 제가 잠시 집에 들른 날이었는데 퇴근한 남편이 저를 보더니 제 속을 뒤집어 놓을 말을 꺼냈던 거예요. 제가 남편놈과 이혼할 생각이란 걸 전혀 알지 못했던 남편은 귀엽고 해선 안 되는 헛소리까지 저에게 짓거렸던 거죠. 여보, 장모님 돌아가시면 그 비싼 땅 바로 우리 거 되는 건가? 그런데 당신이 볼 때는 어때? 장모님 오래 사실 것 같아?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사람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남은 엄마 시한부 선고받고 가슴 졸이면서 하루라도 더 살길 바라고 있는데 지금 넌 우리 엄마 죽고 내가 받을 땅이나 생각하고 있는 거냐? 우리 엄마 간병하러 가겠다는 사람 못 가게 반대했던 사람이 누군데?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누가 네 재산 노리고 너 일찍 죽길 바라면 좋겠냐고?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남긴 재산을 왜 네가 신경 쓰는데? 너한테 우리 엄마 재산 한 털이라도 갈 줄 알아?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우리는 가족이잖아.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도 몰라? 당신 재산이 내 재산이고 내 재산이 당신 재산이고 하는 거지. 그리고 장모님 돌아가시면서 나도 구독 좀 보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인 거야? 그 말에 저는 정말 순간 정신줄을 놓고 남편놈의 머리채를 잡을 뻔했습니다. 우리 엄마 간병 간다는 것도 못 가게 말렸으면서 바람까지 피운 자식이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거냐고 따지고 싶었어요. 혹시 남편 모르게 바람 피운 증거를 모으느라 아무것도 모르는 척 꼴 보기 싫은 남편놈의 얼굴을 꾹꾹 참고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러기 전에 먼저 나서준 사람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의 말을 듣더니 너무 화가 나셨는지 대야에 물을 퍼와서 남편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아우, 차가워!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누가 널 그렇게 키웠냐? 사람 재산이나 노리면서 사람 죽을 날만 기다리라는 그 도둑놈 심보 어디서 배운 거야? 남도 아니고 네 장모님이 아파서 오늘 내일 하시는데 넌 지금 그 주둥이로 재산 이야기가 나와?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애미 재산이 네놈 재산이야? 아나 떡이다 이 미친놈아 정신 차려. 너 어디 미친 것 같으니까 정신과 좀 가봐라. 이놈이 이제 보니까 제 엄마도 병 걸리면 재산 노리고 언제 죽을까 기다릴 놈이네. 혹여나 사부인 돌아가시고 사부인이 애미한테 물려준 재산 1원 한 푼이라도 노리기만 해봐. 너 내가 가만히 안 둬. 너는 네 엄마 더는 부끄럽게 하지 말고 제발 인간답게 살아 이놈아. 그러나 저희 시어머니 말에도 남편놈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행동하는 게 딱 봐도 저희 엄마가 어서 죽고 제가 하루라도 빨리 저희 엄마 유산을 받길 바라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저희 엄마는 3개월을 더 살다가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아무것도 잘해드린 것도 없이 엄마를 너무 일찍 보내드린 것 같아 미안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남편놈은 슬퍼하는 저와 다르게 제가 나눠주지도 않을 저희 엄마 유산 생각에 신이 났는지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서
혼자 싱글벙글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혼이 났는데도 말이에요. 누가 보면 잔치집에 온 사람인 줄 알았을 겁니다. 게다가 남편 놈은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하지도 못한 일까지 기어이 저질러 버렸죠. 남편 놈이 자기가 아는 유명 인사가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 조문을 오기로 했다면서 떠벌렸던 겁니다. 그리곤 남편 놈이 말한 유명 인사의 정체에 저는 뒷목을 잡을 뻔했어요. 남편 놈이 상간녀에게 연락을 해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 오게 했던 거예요. 그래놓고 뻔뻔하게 저한테 소개까지 시켜주었죠. 여보, 여기는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로 내가 장모님 장례식 위해서 어렵게 모신 분이니까 당신이 잘해줘야 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저는 그때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 장례식이고 뭐고 두 연놈의 머리채를 잡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저희 엄마 장례식을 저런 인간들 때문에 망치면서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꾹 참았습니다. 저희 엄마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잘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더군다나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서 저 대신 제 복수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힘들 거라면서 제 곁에서 저희 딸아이를 돌봐주면서 곁에 있어주시던 시어머니께서 어느새 육개장 국그릇을 들린 쟁반을 들고 뻔뻔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있던 남편놈과 상간녀가 있는 자리로 다가갔던 겁니다. 그리고 일부러 넘어지는 척하면서 육개장과 음식이 든 쟁반을 상간녀에게 확 부어버렸죠. 아이고, 아이고, 아유, 다리를 헛디뎌 버렸네. 뜨거워! 아줌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영숙이가 얼마나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인데 이런 실수를 하느냐고? 나 영숙이 앞에서 이렇게 쪽팔리게 할 거야? 당장 영숙이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 사과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 사과 못하겠다, 이놈아. 감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이런 거지 같은 것을 데리고 와? 엄마, 거지 같은 것이라니. 지금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엄마 자꾸 이러면 나 엄마랑 같이 계속 못 살아. 우리 집에서 쫓아내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당장 영숙이한테 사과하라고. 사과는 니들이 우리 연아한테 해야지. 니들 당장 죽을 죄를 지었다고,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사과해라. 아줌마, 우리 오빠... 아니, 지금 진영 씨 말 못 들었어요? 어서 당장 저한테 사과하라고요. 아줌마, 지금 저한테 사과 안 하면 아줌마가 했던 짓 제 유튜브에 올리는 수가 있다고요. 제 말에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웬만하면 엄마 장례식이니 조용히 잘 넘어가려 했는데 시어머니한테 함부로 하는 남편과 상간녀를 보니 도무지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 또한 저한테는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 존재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놈과 상간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남편놈이랑 상간녀의 뺨 싸대기를 때려버렸죠. 그러자 남편놈이랑 상간녀가 저한테 뺨 맞는 소리가 장례식장 안에 울리더라고요. 이 추잡한 것들. 감히 누구 어머니한테 함부로 그 더러운 주둥이를 놀리고 있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는 남의 엄마 장례식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냐고! 당신 갑자기 왜 이래? 당신이 뭔데 나랑 영숙이를 때려? 그리고 추잡하다니.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누구 보고 추잡하다고 하는 건데? 맞아요!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추잡하다고 그래?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때리느냐고! 추잡한 것들이니까 추잡하다고 했지. 내가 그냥 그러는 것 같아? 내가 니들이 나 몰래 그동안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 모를 줄 알았어? 남의 남편 꼬신 상간녀 주제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그리고 남편이라는 놈이 우리 엄마 장례식장까지 더럽게 꼭 너랑 바람난 상간녀를 데리고 와야 했냐? 바람이라니! 당신 지금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힘든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헛소리를 하면 어떡해? 남들이 들으면 정말로 오해하겠다. 그것도 이렇게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쪽팔리게 이게 무슨 짓이야? 누가 보면 사람들이 당신 정신 이상한 줄 알아. 그리고 아무 증거도 없이 애먼 사람 잡으면 안 되는 거라고. 맞아요. 아무 증거도 없이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언제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내가 그랬다고? 정신이 이상한 건 바람 피운 주제에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 찾아올 생각한 니들이지. 어디 내가 이걸 보여줘도 니들이 그렇게 둘이 바람 피운 게 아니라고 짓거릴 수 있는지 두고 보자. 저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 핸드폰에 저장해 두었던 상간녀가 남편놈이랑 해외로 여행 가서 올렸던 동영상을 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주변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제 같은 핸드폰 동영상을 보기 시작했고 남편과 상간녀를 이상한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너도 나도 남편과 상간녀를 향해 욕을 하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느냐며 저희 엄마를 2번 죽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위가 지 상간녀를 마누라 엄마 장례식장에 데리고 와서 죽은 사람을 이렇게 욕보일 수 있느냐고요. 그러자 남편과 상간녀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남편놈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너 이거 보이냐? 네 유명한 인플루언서 상간녀가 너를 남자친구라고 소개하면서 해외로 먹방 여행 왔다고 이렇게 동영상까지 올리면서 아주 자랑질하고 있는 거. 이래도 지금 바람 피운 게 아니라고 우길 거냐? 그리고 구독자 200명도 안 되는 것이 인플루언서는 무슨 인플루언서? 그냥 유튜브로 취미생활하는 늙은 아줌마지. 나한테는 회사 일 출장 간다고 거짓말해놓고 상간녀랑 여행까지 다녔으면서 아픈 우리 엄마 내가 간병하겠다니까 말리면서 못 가게 했었지? 그래놓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남긴 유산 나눠 가질 생각에 너 아주 싱글벙글하더라. 너 같은 것도 인간이니? 너 이러려고 나한테 결혼하자고 쫓아다녔던 거야? 여보, 그게 그러니까 그게 내가 잘못했어. 당신한테 용서를 빌게. 나도 처음부터 영숙이랑 바람까지 피울 생각은 없었는데 내가 계좌로 자꾸 후원을 해주니까 만나자고 하더라고. 영숙이가 먼저 나 꼬셔서 만난 거지 당신 배신할 생각 따위 처음부터 없었다고. 오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오빠가 먼저 나한테 작업 걸지 않았어? 언제는 나한테 먼저 DM 보내면서 예쁘고 좋다고 메시지 보내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냐고? 닥쳐! 이혼녀에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너 같은 거랑 장모님 유산까지 물려받아서 돈 많은 우리 집사람이랑 비교가 된다고 생각해? 어차피 너랑 만나도 가정을 버릴 생각 따위는 없었다고. 이게 다 장례식장에서 주는 육개장 먹고 싶다면서 우리 장모님 장례식장에 오고 싶다고 네가 떼쓰는 바람에 생긴 일이잖아.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뭐라고? 언제는 내가 네 마누라보다 더 좋다며? 나 없이는 못 살겠다며?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날 헌신짝처럼 버려? 이 치사한 자식! 그리곤 갑자기 남편놈이랑 상간녀랑 머리채를 잡고 서로 잘했느니 못했느니를 따지면서 격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시켜 남편과 상간녀 2사람 쫓아내버렸어요. 저희 엄마 장례식을 더는 2 더러운 인간들 때문에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남편놈에게도 한마디 했어요. 다시는 얼굴을 보지 말자고요. 그러자 그날부터 남편놈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매달리기 시작했죠. 상간녀를 정리하겠다며 용서해달라고 계속해 문자와 전화를 했던 거죠. 바람까지 들킨 마당에 어떻게 저한테 매달릴 수 있는지 참으로 뻔뻔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놈과 제대로 끝을 내며 직접 이혼 서류를 건네줘야겠다는 마음에 마지막으로 집으로 불러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편놈이 이상한 헛짓거리를 할 수 있으니 저랑 같이 있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남편과 단둘이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걱정이 된다면서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어머니한테 당신 아들과 이혼을 하려고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도 뭐하고 죄송해서 사양을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의 고집에 어쩔 수 없이 같이 남편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딸아이에게 나쁜 모습을 보일까 친한 친구에게 미리 딸아이를 맡겨놓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이 마침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 놈은 제가 자기를 용서해 주기를 위해 부른 줄 알고 아주 화색이 돌아선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보, 나왔어. 이제 좀 화가 풀린 거야? 나 용서해 주기로 한 거 맞지? 하긴 우리 아이도 있는데 이렇게 헤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 딸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섭섭하게 굴었던 거 전부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당신한테 잘할게.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내가 행복하게 살 거긴 살 건데 그게 너랑은 아닐 것 같아. 나 너랑 이혼하고 우리 딸이랑만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 끝내자. 그래서 오늘 이혼하자고 제대로 말하고 이혼 서류 건네줘야 당신이 더는 나 안 괴롭힐 것 같아서 만나자고 한 거였어. 뭐, 정말로 나랑 이혼하려고? 그렇게는 안 돼. 나는 절대 못 헤어진다고. 못 헤어지긴. 이미 너 바람 피운 증거도 모아놨고 아무리 네가 용을 써도 소용없다고. 그러자 남편은 안 되겠는지 제 곁에 있던 시어머니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한테 뭐라고 좀 말려봐. 남자가 바람 좀 피울 수도 있지. 나 집사람이랑 절대 못 헤어진다고. 장모님이 집사람한테 남겨놓은 재산이 얼마인데 나 그거 아까워서라도 이대로 절대로 못 끝내. 이혼 안 한다고. 남편의 하소연에 물끄러미 바라보던 시어머니는 남편 놈의 뺨을 후려쳐 버렸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냐? 내가 사람이 아닌 짐승 새끼를 낳아서 그동안 기르고 있었어. 바람까지 피우면서 지 마누라 고마운 것도 모르고 설치던 자식이 지금 누굴 보고 말리라는 거야? 너라면 바람까지 피우면서 자기 엄마 아플 때 돌보지도 못하게 하는 너 같은 연병난 놈이랑 계속 같이 살 수 있겠냐? 나라도 너 같은 놈은 남편으로도 같이 못 살아. 그런데 내가 왜 네가 내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나 모시면서 힘들게 내 아들 뒷바라지한 불쌍한 며느리를 붙잡고 이혼하지 말라고 해야 하는데? 가정도 내팽개치고 다른 여자한테 정신 팔려서 지 장모 아플 때도 들여다보지도 않는 너 같은 놈 편을 왜 들어줘야 하냐고! 너만 생각하면 내가 며느리 앞에서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제대로 들 수가 없어. 나는 이 이혼 찬성이다! 애미야, 우리 아들이 바람 피운 거 이혼할 때 증인 필요하면 말해라. 내가 언제든지 그 증인이 되어주마. 그리고 내가 내 자식 이렇게 키워서 네 인생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서 정말 미안하다. 전부 자식을 잘못 키운 내 잘못이다. 사부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고 널 애지중지 키웠을 텐데 내가 그런 귀한 딸을 며느리로 데리고 와서 고생만 시켰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네 인생 살아. 아마 그게 하늘나라로 먼저 가신 사부인도 바라는 일일 게다. 저런 못난 아들 낳은 나 같은 사람도 시어머니라고 그동안 잘해주면서 모시고 살아줘서 고맙고 네 덕분에 내 인생 누릴 수 없는 호강을 전부 누리면서 살았다. 그리고 이 집도 너랑 애비가 노력해서 이룬 집이지만 내 생각에는 이 집은 애미 네가 가지는 게 맞다. 그러니까 애비 데리고 내가 나갈 테니 앞으로는 이 집에서 편히 살거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미리 짐을 쌓아놨다면서 당신 짐이랑 남편 짐까지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러자 남편 놈이 어린애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아이 싫어. 나 이혼 못해. 나 정말로 이혼하기 싫단 말이야. 그리고 이 집까지 집사람한테 주면 앞으로 엄마랑 나는 어디 가서 살라고? 네 놈이 뭔가 대단히 착각한 것 같은데
내가 너랑 같이 살긴 왜 사냐? 내가 이 나이에 잘못해서 이혼까지 당한 너 같은 놈 데리고 살면서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하게 생겼어? 나도 어차피 이 집 들어오기 전에 내 집 팔고 그동안 살면서 모아둔 돈 있고 나 혼자 실버타운이든 요양원이든 어디든 들어가 편하게 살련다. 어차피 더 나이 들면 며느리 고생시키기 싫어서 그러려고 했고 니놈 얄미워서 내가 모아둔 돈 펑펑 쓰고 살다가 내 장례식 비용이랑 우리 손녀딸 대학 등록금만 딱 남기고 죽을 거라고. 너는 내 아들로서도 인연 끝이니까 나 찾아올 생각은 꿈도 꾸지 않는 게 좋을 거다. 알겠냐? 애미야, 앞으로는 행복하게 건강히 잘 살거라. 나도 우리 아들도 다 잊어도 되니까 그동안 네가 고생한 만큼 행복해야 한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작별 인사를 끝으로 정말로 당신 짐가방을 들고 집을 나가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시어머니를 이대로 보내면 평생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 결혼하고 저를 자식처럼 예뻐해 주시면서 귀하게 여겨주셨던 시어머니인데 그런 시어머니를 차마 보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떠나려는 시어머니 손을 꼭 붙잡고 말았어요. 어머니, 가지 마세요. 어머니 이렇게 가시면 손녀딸이 울면서 어머니 찾아서 안 된다고요. 저희 엄마도 떠나고 남편이랑 이혼하고 나면 제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은 어머니밖에 없는데 이렇게 가시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저랑 여기서 계속 같이 살아요. 제가 어머니 평생 모시고 살게요. 날 모시고 살겠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아직 젊고 우리 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중에 좋은 남자 만나 재혼하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머니, 정말 모르시겠어요? 어머니는 이젠 저한테 제 부모님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리고 저 앞으로 재혼할 마음도 없고 만약 그렇게 되면 따로 집 얻어서 어머니 곁에서 모시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때 일은 그때 생각해요. 연아야, 내가 정말 그래도 될까? 내가 염치 없게 너랑 같이 살아도 되겠느냐고. 그럼요, 어머니. 저희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연아야. 너야말로 내 자식이다. 네가 내 딸이야. 아유. 시어머니와 저는 그렇게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어떻게 됐냐고요? 남편놈과 저는 당연히 갈라서게 되었죠. 남편놈에게 재산 분할을 받으며 남편놈과 상간녀에게도 위자료까지 전부 받아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말씀처럼 살고 있던 아파트는 제가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친구가 열받아서 상간녀가 저희 남편과 바람 피운 사실을 상간녀 유튜브 댓글창에 올려버렸던 겁니다. 상간녀가 유부남과 바람을 피웠는데 그 남자 아내의 엄마가 아파서 말기암 환자였다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상간녀가 자기랑 바람 피운 남자의 아내 엄마가 죽자 장례식까지 뻔뻔하게 찾아왔었다는 것까지 폭로하며 둘 다 죽일 것들이라고 써버렸던 겁니다. 제 친구 댓글에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일이 커지려고 하자 상간녀가 겁이 났는지 본인 채널을 지워버렸어요. 한마디로 상간녀도 다시는 유튜브 채널에서 얼굴을 들이밀지 못하게 되었던 거죠. 저희 남편과 헤어진 건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찾아왔던 남편 직장 동료 몇이 남편놈이랑 상간녀가 저한테 혼나는 모습을 모조리 지켜보며 소문이 나게 되었고 남편놈은 쪽팔려서 더는 직장에도 다닐 수 없어 관두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놈은 현재 겨우 중소기업에 취직해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곁에서 제대로 챙겨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 살고 있으니 아주 폐인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죄짓고는 못 산다고 하나 봐요. 결국 그 못된 짓 한 것들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하고 1년이 지난 저는 시어머니와 딸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다시 제 미용실도 차려 운영하고 있고요. 딸아이 때문에 제가 일찍 퇴근해야 돼서 다른 디자이너 선생님도 고용해서 같이 일하고 있지만요. 다시 일하니까 저한테 활력도 생기고 좋더라고요. 시어머니랑도 여전히 잘 지내고 있는데 시어머니 떠나는 날까지 제가 잘 모시며 살려고 합니다. 모두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